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노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요 설명 좀 하고서 들어갈게요. 교재 페이지 417페이지 좀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교재 417페이지. 기본서 4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 직주 접근하고 직주 분리 현상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 보시게 되면 4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직주 접근의 동글뱅이 원인에 거기 보면 니은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심의 지가 하락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 드린 프린트에는 지가 뭐라고 그랬어? 안정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아까 직주분리 현상이 뭐가 있었죠? 높은 지가고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높은 지가고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높은 집값이 형성이 됐다가 어떻게 된다? 외곽으로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의 법칙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 자, 수요가 떨어져.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심에 사람이 없는데 공실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지가가 어떻게 될까? 하락이 되겠죠? 하락이 되면서 어떻게 돼? 안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락이 맞아요? 안정이 맞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하락 후에 그랬다고 도심이 계속 땅값이 계속 곤두박질해서 밑에 0점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도시인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처음에는 높게 가격이 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지겠죠? 하면서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지가 하락 후에 안정이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혼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 하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래요. 우리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뭐가 되죠? 높아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교수가 누구냐면 워퍼드라고 하는 교수가 위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 이 위험에 관련된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28회 때 저번 시험 있잖아요. 그때 한번 나왔고 시험에 빈도수는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빈도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자, 첫 번째 개발의 위험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할 때 첫 번째 무슨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프린트를 잠깐만 보시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그 바로 밑에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다 밑줄 좀 넣어주실래요? 시장의 불확실성. 자, 거기 불확실성 밑에다가 위험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시장이 불안해. 위험한 거죠, 그죠? 어떻게 될지. 근데 원래 우리가 높은 위험일수록 고수익이 창출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위험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시장의 위험을 자, 누구한테 지우냐 하면 개발업자한테 자,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 위험이라 한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어떻게 되겠어? 열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자, 제가 먼저 이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시장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시장 그러면 수요와 뭐가
공급이 존재하는 거야.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 한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 제가 사례를 들어놨어요. 예,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예라고 제가 해놨죠. 자, 첫째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이자율. 아까 제가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자율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율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물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지금 27일자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우리나라 1.5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학계로는 우리 경제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학계론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제 논리를 아셔야 돼요. 정말로. 알겠습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해야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내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학교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1.5예요. 맞아요? 이번에 동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슬슬 나오는 게 미국의 연방금리보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서 5월 달쯤에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5월 달쯤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상반기 오르고 내년에 또 올해 2번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론은 뭐야? 집을 살 때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대출을 자, 내가 상환을 못하는 사람은 결론은 뭐가 돼? 경매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양질의 경매 물건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이 아프겠지만 죽는 놈이 있으면 만세 부르는 놈이 있다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돼. 그런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게 뭐지? 기준금리 들었지? 그거 하고서 잠깐 들어야 돼.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쫓아다녀야 돼? 막 기준금리 막 올라가. 그러면 물건이 뭐가 쏟아진다고 그랬어? 경매 물건 쏟아지잖아. 맞아요? 그럼 그런 거 뭐 해야 돼? 경매 우리 선생님이 돈이 없잖아. 맞아요? 그러면 경매 참여한 사람들 꼬드겨서 뭘 받아야 돼? 수수료 받아야지. 아니야? 아니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진짜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몰라서 그렇지 자격증 따시고 나면 되게 바빠. 경매 배우러 다녀야 돼. 세법 매번 바뀔 때마다 뭐 해야 돼?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돼. 진짜 바쁘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그만큼 돈 버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율 변화라는 거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이자율 변화도 시장 위험이다. 이자율이 크면 우리 또 물어봐야지. 이자율이 올라가. 그럼 월세가 어떻게 돼? 월세 수요가 어떻게 되지? 월세가 막 올라가. 그러면 월세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끝나고 우리 반상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어쩌라고.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 이자율이 막 올라가. 그럼 월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이자율이 떨어지면 월세가 뭐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왜? 이자율이 떨어지면 뭐 한다고 그랬어? 집 산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이거 모르면 나 미워할 거야. 다음에 또 물으면 내가 코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시장 위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런 거 다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자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시장이 침체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될까?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또 늘어나? 공실이 자꾸 늘어나겠지. 안 그러겠어요? 있던 사람도 장사 그만두고 나갈 팔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잠깐만 봐요. 건설회사들이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 직원들은 몇백 명 돼. 그러면 걔네들 뭐 해야 돼? 월급 줘야 되니까 공사를 해야지 돈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헐값에 팔리잖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뭐 앞전에 보니까 대우건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호반이 인수합병하려다가 야 호반 뭐 이 현 정부랑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캔슬했죠. 그죠? 그런 내용들도 잘 들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도 있잖아요. 가격 무시 못 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이 느껴야 돼.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떤 브랜드에 투자를 하느냐 못하냐. 우리 왜 그래도 이름 있는 데가 뭐야? 히스테이트나 레미안이나 뭐 이런 데는 이름 인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것들 무시 못해. 자,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위험이란다. 시작. 시장 위험. 근데 그런 위험을 누구한테 넘겼어? 개발업자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잘 봐요. 자, 이자율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뭐 해?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자,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짓는 생산비가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을 했을 때 자 10억이었다. 원가가 이거 짓는데 6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남는 이익이 4억이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까?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 이게 8억까지 올라갔어. 남는 이익이 2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장사하겠어? 여기서 차포 뛰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뭘 줄이려고 할까? 이거지. 그러면 자재비를 어떤 거 쓸까? 싼 거 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 보셨어요? 자, 여기 흡수율 분석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계 분석할 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건설업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A라는 지역에 100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알겠죠? 자, 100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분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된 것이 몇 세대냐면 700세대가 분양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분양이 완료가 된 거예요? 70% 분양된 거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흡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A 지역에 있는 사람이 700세대를 사는 거 맞죠? 그럼 A 지역에서 몇 퍼센트를 흡수했다? 70%가 흡수됐다. 이것을 우리는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미분양된 게 300세대죠? 그건 어디에서 끌어들여야 돼? 외부에서 외지인들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따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흡수율 분석이야. 그러면 얘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내가 얼마큼 공급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흡수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흡수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흡수율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왜 기저귀 같은 경우도 어때? 딱 누게 되면 코끼리가 막 지워지잖아. 맞아요? 뽀송뽀송해지잖아. 맞죠? 오랜만에 기저귀 봤네. 자, 그죠? 자, 근데 우리 어른들 건 없는 것 같아.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내가 코끼리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 알겠죠?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노후에는 기저귀 차면서 요양병원에서 잊지 맙시다. 알겠죠? 예. 정말 자다가 죽고 싶어요. 예.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다 좀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죠? 건강하게 사셔야죠. 자, 흡수율 분석 볼게요. 1번. 일정 기간에 특정한 지역에 그다 동글뱅이 공급된 부동산 공급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럼 이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큼 그 지역에서 흡수됐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에다가 동글뱅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보기 전에 거기다 별표 하나만 쳐줄래요?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위험이 높다는 얘기일까? 적다는 얘기죠? 맞아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별, 유형별 부동산의 질과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지므로 부동산 시장을 에다 밑줄, 그 다음에 개별화, 세분화에다가 밑줄, 개별화, 세분화 이런 얘기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세분화가 무슨 뜻인지 그냥 설명할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지금 개별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개별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분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자가 있잖아요. A 지역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많아. 알겠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17평 아파트, 42평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이거 지어야 되는 거 맞죠? 자, 17평 아파트를 지어야지 이거 지면은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세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세분화. 세세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신혼부부들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 강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에요. 자,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메이커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뭐 레미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이름도 못 들어본 뭐 동신 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분양을 받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하겠죠. 브랜드 가격 무시 못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개별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과거에다 동글뱅이. 단순히 과거, 이런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지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미래의 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17평짜리 아파트에 지금 레미안 아파트를 지었더니 1000세대 중에서 70% 정도가 자, 분양이 되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저는 지금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17평짜리. 그러면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있죠,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몇 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들어간 인원이 40% 정도가 자, 사는 사람의 40%가 입주했다라고 봤을 때, 알겠죠? 그러면 힐스테이트에서는 여기다 1000세대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5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17평인데 뭐 18평 가격으로 17평을 주겠다든지 뭔가 마케팅을 좀 그럴싸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 분양이 되는 거, 미분양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분석을 뭐라 한다? 시작.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통계 지표를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짓는 거지 마구잡이 땅 있다고 짓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 감 잡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쓴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뭐 할 때 쓰는 거야?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쓰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봐요. 인플레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겠어요? 인플레.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인플레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뭐라고 나와야 돼? 시작.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게 나와야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그 생산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분양가도 올라가죠? 그런 위험이야.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공사기간의 장기화에다가 좀 동글뱅이 좀 쳐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화. 자, 공사기간이 장기화가 되는데 왜 비용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용 위험을 배우잖아요. 자, 왜 공사기간이 장기가 되는데 위험이 있을까요?
자,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할 때는 계획 기간이 있죠. 이걸 우리는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공사 계획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그래요. 근데 공기가 한 달로 잡았어. 알겠죠? 그런데 이게 3개월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첫째, 인건비가 늘어나죠. 왜? 한 달치 월급만 주면 될 것을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런 것 등이 비용 위험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라든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사 기간이 장기화된다라는 거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죠? 자, 이런 것 등이 비용 위험이더라. 그래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잘 봐요. 자, 지금 수영이가 시공자야.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자, 힐스테이트 현대그룹으로부터 도급 계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급 계약을 10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데, 자, 수영이가 이거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 기간이 뭐가 됐어? 장기화가 됐다고 나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장기화가 되니까 원가가 계속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얘가 있잖아. 나한테 부탁하는 게 많은 거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남는 돈이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뭘 줄인다고 그랬지? 원가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 부실, 시공이 늘어난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 에이씨, 나 다시는 대기업 애들하고 내가 공사 도급 계약 안 해.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수영이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냐, 이런 개발업자를 자, 돕기 위해서 만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다 밑줄 좀 그어봐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제가 써놓은 거 보이셨죠? 밑줄. 이게 뭐냐 하면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얘하고 아예 그냥 터놓고 지내. 야, 나 원가 6억이야. 이 정도는 들어가야 차포 뛰고 뭐하고 해서 남는 거하고 식구들 월급 주고 다 주는 건데, 이거 이상으로는 내가 더 이상 못 들어가. 그 이상 요구하지 마. 이해 갔어요? 그런 최대 가격 보증제를. 나 4억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4억은 남아야 돼. 근데 계속 요구하는 거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대기업에 대한 횡포들이 많거든요. 대금도 어음으로 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깡 하게 되면 결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는 코피 터지는 거죠, 이거. 그래서 뭐라냐. 야, 나는 6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못해. 라고 딱 상한선을 잡아놓은 게 바로 뭐라 한다. 시작.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에 실제로 든 비용 계약 금액을, 그러니까 동글뱅이 초과하더라도, 찾았어요? 네.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에다 동글뱅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상한선을 딱 둔 거야. 나 6억까지는 나 4억은 남겨줘야지. 맞죠? 그죠? 나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이상은 못 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부실 시공을 막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대기업 상당히 심해요, 이거 사실. 말이 이런 거지. 써먹지도 못해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법률적 위험에다가 밑줄. 법률적 위험에 밑줄 그으셨어요? 그럼 이제 법률적 위험은 아까 제가 공법만 얘기했는데, 법은 두 가지 크게 있어요. 공법과 뭐가 있다? 사법이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사법은 여기서 뭐예요? 사법은 뭐야? 뭐가 사법이야? 민사소송이죠? 그럼 민사에서 제일 많은 소송권이 뭔지 아세요? 소유권 분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여기 잠깐 봐요. 자, 부동산 개발할 때 위험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시작. 시장 위험. 세 가지 머릿속에 담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온 거 있죠?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 3개야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알겠죠? 제가 여기에서 이 부동산 개발 관리론에서는 4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별표 3개짜리는 그냥 안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담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타당성은 뭐에 관련된 것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돈, 즉 무슨성을 따지고 수익성, 넓게 보면 무슨성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아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뒤에 감정평가도 들어가는 내용이야. 믿어야지. 갈 때 다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우리 저 문에 뭔가 마법이 걸려 있는 것 같아. 딱 끝났어. 딱 나가는 순간 깨끗하게 지워지잖아? 신랑이 뭐 메웠어? 묻지 마. 배고파. 자, 여기 타당성 너무 찔리죠, 그죠? 자, 타당성 분석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자, 타당성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돈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타당성 분석은 크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 분석이다. 자, 이거 잠깐 좀 한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것을 중요하다고 해서 별표 3개를 치라고 그랬더니 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더라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먼저 틀을 잡아 드릴 거니까 알겠죠? 그 틀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시장 분석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자, 경제성 분석이라고 밑에 그림 봐요. 그림. 박스 안에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라. 자, 경제성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시장 분석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하느냐면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장 분석 후에 뭐를 한다고요?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시장 분석이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고 경제성 분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머릿속에 이제 담는 거야. 시장에 가서 분석을 한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뭘 하나 음식을 만들려고 해. 근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디 가서 봐? 시장에 가서 막 주변 시세를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뭘 봐? 첫째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은 10만 원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남편이 주책맞게 직원들, 알겠죠? 직원 20명이 우리 집에 온대. 근데 10만 원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시장에 가야죠? 그럼 뭘 사야 돼? 싸고 양 많은 걸 사야 되잖아. 아니야? 맞죠? 이거 솔직히 맞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시장에 가가지고 뭐 해야 돼? 둘러봐야지. 비싼 건 못 사잖아. 티도 안 나고. 그죠? 조금 사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잖아요. 푸짐해야지. 그것처럼 시장에 가서 가격이 얼마인지. 맞아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해? 조사하죠? 하고 나중에 이거 사야 되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오잖아. 똑같아. 부동산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야. 잘 봐요. 시장 분석은 알겠습니까? 사전 조사하는 거야. 무엇을 사전 조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거야? 늘 얘기하는 거지만 주인공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누구를 조사하는 거야? 부동산을 뭐 하는 거야? 사전 조사하는 거야. 왜 조사하는데? 장례식장에 갔어. 왜 갔는지 몰라 진짜. 죽겠어 아주. 왜 갔어? 사람이 뒤졌으니까 갔지. 맞아요? 누가 죽었냐고. 맞아요?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갔어. 밥 먹고 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게 예시장 갔다 왔나?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이렇게 봐야 돼. 자, 우리 무슨 분석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시장 분석은 왜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자, 누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야? 부동산. 부동산은 누구하고 누구야? 토지하고? 이것도 더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토지하고 건물이야, 알겠죠? 그거 왜 조사했어? 뭐 하려고? 그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내가 왜 시장에 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바구니 가지고 다시 집에 가. 치매야, 그거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지금 우리 시장 분석은 왜 하는 거야, 시작? 다시 시작,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미치겠어. 막 가슴이 떨려. 나 갑자기 환자가 된 기분이야. 자, 아무튼. 자, 시장 분석은 우리가 왜 하는 거야? 부동산을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돈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돈 벌려면 미리 가서 뭐 해야 돼? 사전에 가서 조사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GC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GCC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 분석이거든요. 다시 무슨 분석? 시장. 그럼 경제성 분석은 뭐냐면 타투야. 알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아, 얘는 사전조사하러 다니는 거구나. 뭐 하려고? 시작?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개발한다는 얘기는 내가 뭘 보려고? 그렇지.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외우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서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경제성 분석은 뭐 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조사를 했으니까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아까 시장 보러 가가지고 물건 샀지? 그럼 뭐, 왜 샀어, 그거? 요리하려고. 맞아요? 맞죠? 네. 겁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땅 살까? 야, 여기 개발을 해볼까?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조사했으니까 그에 맞는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경제성 분석이야. 질문. 잘 들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시장 분석이 중요한 걸까? 경제성 분석이 중요한 걸까? 자, 자기 생각 시장 분석. 아니다. 경제성 분석이다. 아직도 묵비권을 하시네. 자, 정답은요. 잘 들어요. 가장 중요도로 따지게 되면 앞으로 잘 들어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요? 자, 잘 봐요. 시장을 갔어. 근데 물건이 하나도 살 게 없는 거야. 사지 말자 결정하면 조사한 거 말짱 뭐가 되는 거야? 도루묵이 되는 거죠? 꽝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사업 기획을 막 잔뜩 짰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사위를 안 던져버리면 꽝이잖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거 왜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할 게 없어. 그러면 해, 안 해? 안 하잖아. 맞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야? 시장 분석이야? 경제성 분석이야? 그렇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들어야 돼. 경제성 분석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시장 분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경제성 분석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거야? 시장 분석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누가 중요한 건지 이해하셨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요. 지금 이제 앞자만 따서 적어놨잖아. 그죠? 읽어봐요. 시작. GCC 타투라고 그랬지? 그럼 누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순서대로 부등호 표시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그러면 이거 왜 부등호가 왜 이쪽 방향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투자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정 안 해버리면 꽝이잖아. 아니에요? 맞죠? 내가 집 보러 다녀. 안 사면 꽝이잖아. 내가 여자를 만나. 결혼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많이 골랐어요? 그쵸. 그 고른 남자죠, 지금. 행복해요, 남편이? 네. 자, 아무튼 괜히 이런 얘기하면 19금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이니까 조심해야 돼. 자, 다시 GCC 타투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왜 부동호가 이렇게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뭐에 따라서 그런 거야, 지금?
중요한 것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한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결정을 안 하면 꽝이잖아. 맞아요? 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늘 학교 나갈 때 뭐 하라고 그랬어? 외우지 말아 하죠.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돼. 여기 봐. 부동산 개발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럼 먼저 무슨 조사해야 돼? 시장 조사해야 되잖아. 사전 조사해야 되는 거 맞죠? 하고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 결정하는 거잖아, 결정. 근데 결정 안 하면 다시 꽝이죠? 그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서부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작? 투자 결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쪽 방향으로 온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자, 지역경제 분석서부터 우리 한번 잠깐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거시적인 거와 그 다음에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거시적인 거와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 우리 용어 좀 배우고 가요.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거 한번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시적인 것은 뭐야?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그래서 우리가 클 거 해서 거시적인 거예요. 알겠죠? 미시적은 작은 거죠. 큰 거보다 작은 거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 어디에 해당될까? 거시죠. 알겠어요? 자, 천안 그러면 미시적이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은 뭐가 되고? 거시죠. 맞아요? 그 안에 천안은 미시적인 게 되겠죠. 그죠? 또 뭐 천안이 대제가 된다면 천안이 거시적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불당대로 이렇게 되면 미시적.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 정책 그러면 이건 뭐야? 거시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거시적, 미시적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천안에 왔더니 뭣도 모르고 내가 땅을 사버렸는데 문화재 보호지역이야.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나는 돈 그냥 묻어버린 거야 땅에.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모르고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거시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요 요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잘 봐요. 수요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다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사고자 하는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인이야, 요인. 알겠어요? 다시 사고자 하는 마음을 흔들어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요인. 원인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누가? 사람이 많아야 될 것이고. 맞아요? 또 뭐도 있어야 돼? 소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도 있어야 될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가구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찾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구나 소득이나 가구를 뭐라고 한다 시작? 수요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거기다가 지역경제 분석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자, 지역경제 분석의 첫 번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다음 밑줄 인구, 가구, 소득 있어요? 거기다 가로쳐 놓고 그 다음에 수요 요인에다가 동글뱅이 했어요? 그럼 수요 요인이 뭐라는 거야? 시작. 인구, 소득, 가구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수요를 움직이는 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경제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거시적,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경기 동향이라든지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을 분석을 해야 한다. 아까 지역 시장의 특성이 뭐야? 천안이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경제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됐으면 아, 여기 괜찮겠네. 사람 소득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유동인구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죠. 그죠? 아,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한다? 두 번째가 뭐야? GCC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 시장 분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시작.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까도 거기 보면 제가 그 그림에 시장의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차별화라고 나온 거 있죠? 차별화나 개별화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자, 다시 세분화라는 수요자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신혼부부일 때는 아까 조그만 평수, 큰 평수, 조그만 평수 이런 것들을 원할 것이고 중년층들은 좀 대형 평수를 원할 것이고 이거의 수요 자 이렇게 따진 것을 우리는 시장에 뭐라 한다? 세분화라 한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제가 써놨죠. 공급 상품의 뭐라고 그랬어요? 특성이다라고 써놨어요? 공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아까 같이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별화라고 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기업 물건들 많이 쓰는 이유가 뭐야? A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자,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켓이 마켓.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전체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자, 깊게 들어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보니까 이 지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어느 A 지역에 1000세대가 분양인데 700세대가 되고 나머지 다 분양이 되더라. 이런 거를 보고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전에 우리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여기 장사가 잘 된다는 걸 보고서 들어가지. 그것도 안 보고 들어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을 먼저 크게 봤어요. 자, 여기 봐요. 그림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서 이 안에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가 뭐냐. 시장성 분석이야. 맞아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달라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현재나 미래에 앞으로 매매나 뭐가 될 가능성을 보는 거야? 임대될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즉 시장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했어.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앞으로 매매나 임대가 될 가능성이 없으면 이거 허당이죠. 이거 뭐야 공실 쌓이고 애물단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얘보다 크게 본 거죠. 얘보다 크게 본 거야. 얘는 수요와 공급 전체적인 거 본 거고 그 다음에 시장성은 한 단계 더 안으로 깊게 들어온 거죠. 구체화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성 분석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매매나 뭐 임대가 될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갔나요? 그게 시장성 분석이야. 그러면 야 여기 보니까 시세가 1000에 얼마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이거 보고서 들어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아 유동인거 있고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일매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다 따져봐야 된다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여기 앞에 천안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파리바게트 빵집을 하나 차렸어.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요? 왜 그런 거야? 이 동네 사람의 특성을 모르는 거야. 이 동네 사람은 빵을 안 먹어. 그리고 전부 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차로 가진다냐. 그잖아. 우리가 왜 빵 먹으라 할 때 뭐예요? 빵 냄새가 구수하게 나야지 걸어다니는 사람이 사서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겨울에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문 닫고 다니니까 빵 냄새를 못 맡아. 뭐 예를 들어서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 분석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분석이란다. 시작. 시장 분석이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가 타 이렇게 했죠. 이게 뭐야?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제가 타는 뭐라고 그랬지? 돈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얘는 본격적으로 뭐가 있는가를 찾아볼까? 이거 따지겠지.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 갔어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내가 허당이잖아. 돈 벌자고 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타당성 분석이.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되는 거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 뭐 하는 거야 이거? 투자를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자, 우리 선생님이 개발할 때는 내 전 재산 걸고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않아요? 그런데 어영부영 하면은 그냥 무너진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요거 알아야 돼. 자, 지금 이제 제가 순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맹목적으로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타당성 분석을 봐봐요. 자, 자금을 유인에다 밑줄 좀 거주세요. 자금을 유인에다 밑줄. 걷어요? 그럼 자금을 유인한다는 얘기는 뭐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 돈이 돼야지 끌어들이겠지.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장사를 하더라도 상가를 볼 때, 아, 이 자리 장사 되겠다 하면 분양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것처럼 수익성이 돼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거기다가 밑줄.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충분한 뭐가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타당성 분석이란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밑줄. 투자 분석, 우리가 결정, 투자 분석 이렇게 있죠? 투자 분석, 투자 결정 뭐 이렇게 하는데 투자 분석이라고 할게요. 자, 투자 분석. 그럼 여기 봐요. 투자 분석은 최종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죠. 자, 네가 뽑은 거 제대로 되는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자, 고개 돌아보세요. 자,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창출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주머니에 10억이 있어. 알겠죠? 그러면 10억을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잖아. 뭐 하면서? 부동산 개발하면서.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할 때 A안도 있을 것이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쪽만 몰빵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잖아요.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전 재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자, A 안에 보니까 내가 25%의 수익률을 얻을 것 같고, 35%, 그 다음에 여기 10%, 5% 이렇게 돼 있더라. 은행에다 집어넣으니까 5%밖에 안 나오더라. 맞아요? 무위험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투자론에서.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선생님 어디다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B잖아. B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35%. 맞아요? 그래서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나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틀어박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은 생긴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수익이냐 이거야. 무슨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치, 최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맞죠? 그래서 이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들 중에서도 최고를 골라내는, 선별하는 작업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하는 거야? 할지 안 할지.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회장님한테 이제 기획안을 올려요. 자, A안, B안, C안, D안입니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좋잖아. 맞아요? 그럼 막 브리핑을 해. 제가 이제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익성이나 뭐 이런 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딱 한마디만 해. 야, 뭐가 좋아? 그 얘기하고 한참 이렇게 봐요. 하지 마. 해. 이런 걸로 끝나. 몇 개월 고생해서 브리핑을 만들었네. 근데 아무래도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저보다는 이 인생에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짚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 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백지화가 되는 거잖아. 맞아 이거? 그럼 결론적으로 신나게 조사하고 다 했지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백지화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럼 머릿속에 이제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돈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먼저 하고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한다? 경제성 분석을 한다. 이때 우리가 시장성 분석에는 뭐가 있는데 시작 지시시. 자, 앞자만 따서 담아요. 시작 지시시. 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내가 들어갈 지역 경제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뭐를 봐야 돼? 매매나 임대 가능성, 부동산이니까. 맞아요?
이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가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경제성 분석. 그럼 경제성이라는 얘기는 돈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성을 따져봐야 된다? 수익성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수익이 나오는데 어떤 수익이 나오는 걸 바란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수익을 골라내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감 잡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2번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시장 분석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밑줄 좀 거보세요.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자,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전 조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에 제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 근린, 부지, 수요, 공급 분석까지 쭉 해보는데 시장 분석의 역할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적지론에다 밑줄. 끝에 적지론이라고 보셨어요? 자, 적지가 뭐야? 적합한 장소인지 이거를 따져보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에다 밑줄. 두 번째는 입지로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이거죠? 위치할 것인지. 자, 적합한가. 세 번째는 투자할 대안에다 밑줄.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분석을 하는 것은 꼭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도 보고 앞으로도 보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에다 밑줄을 걷어요? 그러면 이 경제성 분석은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경제성에서 우리가 가장 돈 되는 것 중에서도 어떤 수익을 우리는 선택을 한다? 최고의 수익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잠깐 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